일단은 그 형용사 여기 밑줄 치고요. 그냥 이렇게 적으면 돼요. 부연 설명이라고 적으세요. 부연 설명. 네. 뭔가 추가적으로 설명하거나 부연 설명을 할 때 부연 설명이라고 체크를 한다. 네, 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명사를 부연 설명합니다. 그쵸? 알고 있죠? 명사 부연 설명은. 여기가 명사거든요. 근데 강아지인데 우리가 작은 강아지인지 큰 개인지 아니면 뭐 다리가 짧은 개인지 뭐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어떤 강아지에 대한 무슨 설명이 필요하죠?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추가 설명이라고 해도 돼요. 알겠죠? 거기에 있어서 이게 형용사가 그 기능을 한다. 보통 단어가 한 개일 때는 어디서 부연 설명해요? 앞에서. 다 앞에서 해요. 알겠죠? 근데 여기 ENE 붙은 거는 보통 과거분사 PP라고 부르는 건 알고 있어요? ENE 붙은 거는 과거분사 PP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뭐지? 현재분사라고 부르는 ING나 PP도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기능을 합니다. 됐죠? ING가 뜻이 뭐였어요? 뭐뭐 하고 있는 아니었어? 그럼 뭐 울고 있는 아이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쵸? 다시 형용사 기능을 하는 게 추가적으로 누가 있다고요? ING하고 누구? 여기 나온 과거분사 PP 이런 것들도 누구 역할을 한다? 명사를 부연 설명하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됐죠? 단어가 한 개일 때는 어디서 수식한다? 앞에서 수식을 한다. 그치? 근데 이게 나는 요 말은 좀 기억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얘를 조금 기억을 해놔봐. 서술적 용법을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난 이건 좀 별로긴 한데 그래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해보면 일단은요, 어로 쓰일 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보어가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충 설명. 아까 부연 설명이나 보충 설명이나 그 말 아니야? 그쵸?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비싸다, 비싼이라는 건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 화난 것도 뭐예요, 품사가? 형용사. 형용사 기능은 누구 부연 설명이라 그랬죠? 명사 부연 설명. 그럼 얘는 사실 누구 부연 설명하지? 이 시계가 비싼 거잖아요. 시계는 품사가 뭐야? 명사.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마비라는 친구가 나를 개빡치게 만들었네. 그럼 빡친 건 누가 빡친 거야? 내가 빡친 거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마찬가지로 부연 설명하고 있네. 그럼 위에 거랑 다를 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얘를 따로 빼서 우리가 왜 서술적 용법이라고 할까? 일단은 얘를 좀 설명을 하면은요. 봐봐. 비싸다라고 할 때 이 다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서술어라고 부르거든요. 만들었다 이것도 뭐라고 불러요? 이것도 뭐라고 불러요? 서술어. 다로 끝나는 걸 서술어라고 해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비싼이라는 뭐가 나왔어요? 형용사가 나왔죠. 그럼 형용사가 이 서술어랑 같이 쓰이니까 우리가 무슨적 용법이라고 하자. 그치? 형용사가 서술어랑 같이 쓰였으니까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고 이거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 보통 이 is라는 게 뭐뭐 하다라는 서술어예요. 서술어라는 게 이제 영어로 따지면 동사거든요. 그래서 보통 서술적 용법일 땐 첫 번째로 무슨 동사 뒤에? 비동사 뒤에. 보통 이런 거를 뭐 이형식 동사라고 하는데 요 동사 뒤에 나왔다 그러면은 서술어랑 같이 쓰인 거니까 얘가 서술어잖아. 얘가 서술어니까 서술어랑 같이 쓰였다 그래서 서술적 용법이라고도 하고요. 됐죠?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화나게 만들었죠? 그럼 만들다라는 서술어랑 화난다라는 표현이 같이 쓰였으니까 얘도 무슨적 용법이다? 서술적 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로 사용된 아이들이 서술적 용법이라고 정리를 하셔도 돼요. 얘 봐봐. 얘 보충 설명이라고 할게. 얘 누구 보충 설명해? 앞에 있는 명사. 명사 뭐죠? 주어 자리. 시계. 주어 자리 맞아요? 그럼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 그래서 원래 보충 설명하다가 영어로 complement예요. 그래서 이 앞 글자를 따서 우리가 앞에 이 C라는 용어를 붙이죠. 근데 이 보충 설명은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그래서 SC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SC, 주격 보호 자리에 쓰이는 형용사는 무슨 서술어랑 같이 쓰였다 그래서 무슨 쪽 용법?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비가 만들었습니다라고 할 때 주어잖아요. 그렇죠? 만들었습니다는 동사고 얘를 우리가 서술어라고 할 거예요. 얘를 목적어라고 불러요. 만든 대상이니까 내가 화난 거잖아. 그럼 얘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아까 보충 설명일 때 여기서 따와가지고 뭐 쓰기로 했어요? C를 쓰기로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보충 설명인데 누구의 보충 설명이야? 그렇지. 나에 대한 보충 설명이니까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에 대해서 OC라는 말을 부르는 거죠. 중요한 거는 SC로 쓰든 OC로 쓰든 맞아요? 어떤 자리에 쓰이든 요 자리에 쓰였을 땐 우리는 무슨적 용법이라고 불러요? 그렇지. 서술어랑 같이 쓰였다 그래서 서술적 용법이라고 씁니다. 여기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됐죠? 그래도 좀 나름 왜라는 말을 좀 설명을 했잖아. 그쵸? 왜? 그렇거든. 생각보다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 중에 서술적 용법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보호로 쓰이는 걸 말해. 왜 보호로 쓰이는 거를 서술적 용법이라고 이 사람들이 지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쿠로예요. 나는 이 방식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리를 할 때. 했어? 다음 형용사는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인다. 여러분들 이거를 좀 쉽게 정리를 하면 뭐죠?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인다라는 거는 무슨 자리에만요? 그치.
주격 보호든 목적격 보호든 보어 자리에만 쓰인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small dog 기억나요? 얘들아, 요거는 서술적 용법이었어? 이 사람들이 굳이 말하기를 이 강아지가, 이 개잖아, 개. 이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지 제한을 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작은 개도 아니고 큰 개도 아니고 뭐라 그러지? 다리 짧은 개도 아니고 뭐 사나운 개도 아니고 그 중에 무슨 개? 작은 개라고 그 아이의 어떤 정의를 한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한정적 용법이라고 한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은 무슨 거로만 쓰인대요?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인대. 그럼 이렇게 동사랑 같이 쓰이지 않는, 서술어랑 같이 쓰이지 않는 이 친구는요, 밑에 있는 아이들이 쓰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여기 특징들이 뭐냐면 A가 붙은 형용사들이거든요. 맞죠? 이런 A가 붙은 형용사는 예를 들어 왜 asleep이라고 할까? asleep? 잠든 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잠든 강아지라고 할 때 asleep dog 가능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 무슨 자리가 아니니까? 보호 자리가 아니니까. 이건 보호 자리가 아니잖아요. asleep dog 이게 아니죠. sleeping dog이죠. 맞아요? 잠든이라고 할 때는 asleep이 아니라 얘가 잠든이라는 뜻이 있지만 얘는 이 자리에 못 쓴다는 거지. 누구 써야 돼? sleeping을 써야죠. 네. 자고 있는 강아지. 이게 맞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는 가능해요? 뭐 이런 거 있죠. The dog is asleep. 얘는 가능하죠. 왜? 동사 뒤에 보호 자리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A가 붙은 것들은 보호 자리에만 쓰인다. 그 친구들이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요거 반갑다라는 거, 기쁘다라는 약간 감정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다 A가 붙은 형용사라고 붙으면 돼요. 나와 있잖아요, 여기. 명사 바로 앞에서 수식 가능? 또 착각하면 안 돼. 여기 비동사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왜요? 얘는 비동사 뒤에 보호야 아니면 얘가 앞에 있는 frog를 수식해. frog를 수식하잖아. 그치? 걔는 보호 자리가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alive, frog 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thing이나 body나 원으로 끝나는 것들은 이거는 순서를 물어보거든요. 형용사의 위치를 어디다 쓰래요? 이런 것들 뒤에 써라가 포인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문제를 보는데 thing이나 body가 나왔다. 그럼 출제자는 도대체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걸까요? 형용사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단어의 순서라고 해서 나는 이런 거를 어순을 물어보는 유형이라고 하거든요. 형용사의 위치를 바로 파악을 해줘야 돼. 알겠죠? 예를 들어 볼까 이거? thing 보여 이거? 이 친구들 뒤에 다 누구를 써야 돼요?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얘, 그치? 얘 이런 것들은 다 형용사가 뒤쪽에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맛있는 무언가를 원해. 잘못된 뭔가가 있니? 친한 사람이 없어? 똑똑한 누군가가 다 뒤쪽에서 수식을 한다라는 건데 잘 보시면은 이 thing만 쓰여서 이렇게 thing, something, anything 뭐 그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thing만 쓰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것 또는 무슨 뜻이 된대요? 물건이란 뜻이 된대. 그치? 그럴 때는 꼭 형용사가 어디 있을 필요가 없어요. thing만 쓰였을 때는 뒤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something일 때는 뒤에 있어야 돼. 그치? 근데 그냥 things만 쓰이면은요 위치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앞에서 명사 앞에 와요. 유용한 것 됐어요? 유용한 물건. 이때는 형용사가 어디 있어? 앞쪽에 있습니다. 맞아요? 위에 거는요? 뒤쪽에. 얘는 thing만 있진 않잖아. thing으로 끝나는 거지. 앞에 something, anything, 그치? everything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랑은 조금 구별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볼까 얘들아? 야,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하면 뜻이 뭐예요? 마실 것을 원하세요 라는 거죠. 그치? something 있죠. 그럼 마실이라는 투부정사는 무조건 뒤에 있어야 돼요. 마실 것. 그치? 부연 설명이 항상 어디 나온다? 뒤에 나온다. 그치? 뭐가 앞에 있는 거? 팁? 명사 앞에, 여기 명사 앞에 온다. 보통 이제 봐봐. 한산아 봐봐. 이 위에 thing들은 형용사가 어디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뒤에. 근데 그냥 thing이 아니었죠. 앞에 뭐가 붙었잖아. some, anything, everything. 그치? 이렇게 붙을 때는 수식어가 뒤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그냥 thing만 있을 때 이거는 것 또는 물건이란 뜻이잖아. 이럴 때는 형용사를 꼭 뒤에 쓸 필요 없다는 거지. 앞에 써도 된다는 거죠. 됐지? 자, 더 플러스 형용사는 이제 고1 때까지 좀 꾸준히 나와요. 이거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 우리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예요? 나와 있잖아. 뭐뭐한 사람들. 그럼 여러분들 요 들이라는 느낌은 단수 느낌이야? 복수 느낌이야? 복수 느낌이에요. 그쵸? 그래서 S가 안 붙었지만은 우리가 무슨 취급을 한다? 복수 취급을 한다. 그치? 예를 들어 볼까? 앞에 보시면은 여기 또 영이라고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그치? 원래 영이 형용사예요. 그럼 뜻이 뭐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치? 그래서 얘를 young people로 바꿔도 돼요. 젊은 사람들은 존중해야 돼요. 나이 든 이거야? 아니면 나이 든 사람들이야? 나이 든 사람들을 그치?
old people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부유한 사람들을 더 rich라고 하거나 rich people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더 높은 세금을 낸다라는 거죠. 누구보다요? 가난한 사람들보다. 그치? 이거는 poor people로 해도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또 blind라는 게 있어요. blind가 눈먼이라는 형용사예요. 눈먼이라는. 뭐예요? 눈먼 사람들. 시각장애인입니다. 됐어요? 얘는 시각장애인, blind people하고 똑같습니다. 자, 수사, 기수와 서수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기수라는 게 여기 위에 보시면은 요 포인트만 아시면 돼요. 기수는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서수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너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줄 서 있어. 뭐 얼마 전에는 이 밑에 뭔진 모르겠는데 그 메가커피 건물 있잖아. 거기 줄이 잔뜩 세워져 있더라고. 뭔지 알아, 얘들아? 아니, 그러니까 무슨 빵집인지 음식점인지 줄이 엄청 길던데? 모르지? 뭐였을까? 궁금해서. 개수를 말하는 거죠. 나 사과 3개. 그치? 이런 거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거 쉽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기수. 겠죠? 서수는 말 그대로 순서. 순서에서 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순서기 때문에 서수라고 불러요. 순서는 first, second, third인데 첫 번째 거부터 th를 붙이는 거 맞죠? first, fifth, sixth, seventh, eighth 이렇게 붙이는데 자, 12부터 볼까요? 12를 뭐예요? 12, FTH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12. 그치? 20를 20th. 그쵸? 40를 40th. 그래서 I를 IE로 바꾸고 TH를 씁니다. 됐어요? I를 IE로 바꾸고 TH를 씁니다. 쭉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61을 볼게요. T잖아요. 거기다가 1을 붙이니까 뒤쪽은 뭐예요? 기수예요. 그쵸? 61. 근데 여기 봐봐. 뭐까지는 똑같아? 60까지는 똑같죠. 근데 뒤쪽이 무슨 수예요? 서수. 그래서 봐봐. 61이라고 할 때 61번째로 오셨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쓰진 않죠. 근데 쓴다고 했을 때 이 서수를 60도 서수, 1도 서수 이렇게 쓰지 않고요. 60까지는 무슨 수를 쓰고요? 일반적인 기수, 60를 쓰고요. 맞아요? 맨 마지막에 이 1쪽만 무슨 수로 쓰면 돼요? first라는 서수를 쓰면 돼요. 그래서 앞에가 지금 봐봐. 전체는 이제 우리가 서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말하고 있지만 서수를 말하고 싶어도 앞쪽은 이 10자리는 뭘 쓰고요? 기수요. 그러면 마지막에 끝나는 1, 요 라인은 뭘 쓰고요? 그래도 무슨 수가 된다? 서수가 된다. 됐어요? 나머지 마찬가지. 2, 이것만 바뀌어요. 3, third, 그치? 요것만 쭉 바뀌어가지고 쓰이고 있죠. 100하고 1000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100은 뭐예요? 100, 100 맞아요. 근데 1을 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100th 하면은 100번째라는 뜻이겠죠? 순서. 그치? 자, 1000은 뭐예요? 1000, 1000, 그쵸? 1000번째는 1000th, 그치? TH 발음을 붙이면 되는데 조금 헷갈리는 거는 요거죠. 2번 볼게요. 이 친구들 보면은 이런 거 아니잖아. 100, 200 이런 거 아니죠. 그냥 여기는 100에 뭐 붙였어요? S가 붙었다는 거는 100이 좀 여러 개 있는 느낌이에요. 얘는 1000이 여러 개 있는 느낌 맞아요? 얘는 100만이 여러 개 있는 느낌 맞죠? 이런 친구들은 어떤 특정 숫자를 언급하기보다는 졸라 많은, 막연하게 많은 큰 숫자를 말할 때 씁니다. 그래서 해석은 많다, 대충. 근데 직역어는 뭐야?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맞아요? 밑에 거는요? 수백만 명의 수백만 권의 책이 있다. 맞아요? 수백만 권의 책이 있다. 그냥 책이 많다에 적다야? 많다에 적다야? 많다. 됐어요? 밑에 정해진 큰 숫자를 나타낼 때는 누굴 쓰지 않는데요. 이런 것들 뒤에 S를 붙이지 않는데요. 그게 포인트죠. S가 붙을 때는 뭔가 막연한 느낌이고요. 확실하게 내가 어떤 숫자를 나타낼 때는 S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8,000원이라고 하면 thousand는 그대로 써야죠. 그쵸? 원래 1000이 1000이잖아. 그치? 그럼 8은 뭐예요? 8000이죠. 그쵸? 근데 원칙상 1000은 1000이 몇 개 있는 거예요? 1000이 8개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럴 때 S를 써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금액이 정해져 있을 땐 쓴다고 안 쓴다고요? 안 쓴다고. 그래서 8,000원은 S를 쓰지 않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또 헷갈립니다. 분수, 배수, 횟수인데요. 일단은 분수는요, 분자와 분모가 있습니다. 얘들아, 아래 거를 뭐라고 불러요? 분모. 위에 거를요? 분자라고 부르죠. 분자는 기수를 쓰라는 거는 여기 1, 2, 3. 그치? 분모를 서수를 쓰라는 건 뭐예요? third, 1, second, third 맞아요? first, second, third 이런 거 써야 되겠죠? 그래서 1/3는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1이에요. 됐어요? 근데 1을 누구로 바꿀 수 있어요? 어로 바꾸니까 a third도 마찬가지로 3분의 1 그치? 7분의 4는 4, 7th 맞아요? 근데 7분의 4라는 건 7분의 1 곱하기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니까 4개는 단수 복수? 복수. 그래서 S를 쓰는 거예요. 8분의 3은 당연히 8분의 1이 곱하기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3 쓰고 8 쓰고 S를 써야 돼요. 그래서 분자가 만약에 2개 이상이다라고 하면 여기 무조건 뭘 쓴다? 여기 S를 쓰는 게 아니야. 알겠지? 분모에 S를 쓰는 거야. 알겠지? 분모에 S를 쓴다.
그러니까 분자가 2 이상일 때는요 오히려 반대로 분모에 S를 씁니다. 파파. 우리 2분의 1이라는 거는 결국 절반이죠. 내가 절반 줄게라는 건 내가 가진 2분의 1을 주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1일 때는요 1 half, half가 반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은 1 half를 씁니다. 2분의 1이에요. 1을 어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4라는 표현을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기본적인 것부터 해볼까요? 1 first는 몇 분의 1이야? 4분의 1. 그치? 어로 바꿔서 이것도 4분의 1이죠. 근데 우리 4라는 표현을 꼭 for이라는 말만 쓸 필요는 없어요. 누구 쓰죠? quarter. 앞으로 quarter 하면은요 몇 개로 나눠진 거를 모두 쿼터라고 불러요. 그치? 우리 동서남북도 몇 개로 나눠져 있죠? 그것도 쿼터예요. 우리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를 보통 4개로 나누거든요. 그럼 걔도 뭐예요? 쿼터예요. 쿼터. 그 4개 맛이라고? 그걸 외워도 되고. 베스킨라빈스의 쿼터가 이제 4개 맛이 들어간대. 베라를 내가 잘 안 가가지고, 베라는 난 다른 사이즈 아예 보지도 않고 가끔 가다 가면 그냥 싱글킹? 그것만 먹으니까. 베라? 베스킨라빈스 이제 파인트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쿼터 뭐 이런 거? 파인트가 3개 맛인가? 그치? 그런 거 있잖아. 퍼서 주는 거. 베라 먹고 싶네 갑자기. 오늘 딱 그 영화관에서,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전화가 온 거야. 부재중에 뜨면 콜백을 하잖아. 도대체 이 근방 영화관에서 우리한테, 심지어 오늘은 약국에서도 전화가 왔어. 다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으신가 봐. 근데 약국에서 전화 온 거는 자기네들이 약봉투를 처방을 할 때 우리 학원 홍보를 좀 하게 앞쪽에 표지에다가 어디 학원 이걸 하게 해주겠대. 돈 내놓으래. 그러니까 그 돈을 내주면은 우리 학원 홍보를 해주겠다. 우리는 그게 됐다고 하고 끊었죠. 곧 있어서 또 이제 전화가 왔는데 영화관이야. 이번에는 영화관에 2가지가 연락이 온 게, 하나는 영화 상영을 할 때 우리 거 홍보를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글쎄 영화 홍보할 때 우리 학원 나온다고 우리 학원에 올 애들이 있을까 여러분들? 그게 가격 대비 효용이 나는 좋을 거 같지 않거든? 갔더니 갑자기 다오락원 홍보가 쭉 나와. 대단한 학원이다. 올 거야 안 올 거야? 별로 이렇게 관심 없을 것 같은데, 그치? 뭐도 있었냐면은 영화관 할인 쿠폰을 주겠대. 그래서 한 장에 4,000 얼마. 근데 좀 대량으로 좀 구매를 해야 되는. 영화관 경기가 좀 안 좋나 봐. 그래서 그거를 사서 애들한테 이벤트로 뿌리는 홍보를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보고 4,000 얼마에 사가라. 영화관 티켓을. 영화관 갑니까 요즘? 잘 안 가지 않니? 제일 보고 있어요. 그래. 보통은 애들이 그냥 요즘은 넷플릭스 같은 거 많이 보지 않아? 집에서 그냥. 재밌는 거 좀 유명한 거 있어요. 유명한 거. 그 영화관은 사실 가는 게 재밌다기보다는 그 영화관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그게 없었거든. 영화관을 왜 가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그 올림픽이나 아니면은 뭐라고 하지? 그 축구 중에 뭐라 그래? 월드컵 이런 거 있잖아. 밖에 나가서 응원하잖아.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야구 응원하잖아. 경기장 가서.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덥고 나가면, 날씨라도 좋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날씨가 막 힘든데도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그게 조금 존중은 하는데 나라면 안 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 옛날에도 영화관 가는 게 좀 귀찮았어. 일단은 첫 번째로 내가 너무 기민하다 보니까 영화관 의자가 찝찝해. 그 의자 청소를 잘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한 1년 전에 진짜 바쁘게 살다가 오랜만에 영화관을 갔거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 팝콘 사는데 막 되게 설레고. 그러니까 내가 초딩이 된 것도 아니고. 영화관은 그 팝콘 살 때 그 약간 설레임 있잖아. 사가지고 딱 들어갈 때 맨 앞에 그 광고 나오는 거 알죠? 광고 얘기 나왔으니까 막 광고 나오면서 같이 뭐 할 때 그 느낌이 있지. 가고 싶다. 너무 일에 찌들어 살았어. 나 요즘 평균 퇴근 시간이 6시야 5시 아니면 6시. 다른 학원들 보면 되게 편하게 수업하던데. 꼬맹이들 되고 되게 편하게 수업하더라고. 나는 선생님이 수업 안 하시요? 내가 수업을 안 하면 된다고? 이게 어른들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 중등과 고등이 있잖아. 그러면 어디 강사가 좀 더 뽑기 쉬울 것 같아? 고등 강사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은 뽑기가 쉬워요. 여기는, 그러니까 중등부 강사는 정말 진입장벽이 없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사실 학원에서는 그렇거든. 그 미래의 새싹은 중등부잖아. 걔네가 고등부로 올라가서 사실 고등부 때부터 공부를 잘한다는 없거든요. 고등부에 뭔가를 잘한다는 거는 중등부, 특히나 3학년 정도 때는 어느 정도 만들었기 때문에 고등부에 올라가서 잘하는 거잖아. 여기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중2, 4.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에는 내가 좀 불안한 거지. 특히나 이제 영어라는 과목은 더 그렇고, 뭐 국어나 수학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영어라는 과목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데. 쿼럴 뭐예요? 4분의 1. 쿼럴 몇 분의 1? 4분의 1이에요. 저 5와 13분의 11. 자, 5는 5.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에서 and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분자 11을 먼저 써요. 그리고 11을 먼저 쓰고 을 아래쪽에 쓰죠. 근데 분모에는 13이 11개 있는 거니까 누구 써야 돼? S를 써줘야 되죠.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once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횟수거든요. 한 번. 됐어요? twice는요? 2배하고 2번 둘 다 가능해요. 됐죠? 2배도 가능하고요. 2번도 가능해요. 됐지? 그 다음부터는 기수. 3이다 그러면 3 쓰고요. times 하면은 얘가 몇 배 몇 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twice는 몇 배죠? 여기서는 2번 비싼 건 아니고 몇 배 더 비싼 거야? 2배 더 비싼 거겠죠? 그래서 요금에서는 2배란 뜻이고요. 됐지? 밑에는 존스라는 사람은요, 약을 먹는데 day는 하루에 란 뜻입니다. 몇 번이요? 3번이죠, 3번. 3배가 아니라 3번이지. 그래서 돈과 관련된 거일 때는 특히나 비교급, 원급 이런 것들과 같이 쓰일 때는 몇 배라는 배수사로 쓰이고요. 뭐 하루에 몇 번 이럴 때는 배가 아니라 번, 횟수로 쓰인다라는 거죠. 요거 됐지? 되게 기본적인 것들인데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 그거를 오늘 싹 다 몰아서 할 거예요. 1542년 있잖아요. 1542년 보통은 그냥 기본은 이거야. 두 개를 나눠요. 그래서 앞쪽에 15, 1500 맞아요? 42 뭐예요? 42 됐어요? 둘 다 기수를 씁니다. 됐죠? 근데 2000년도부터는 뭔가 2000을 한 번에 부르기가 쉽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하죠? 2000 하면 2000이죠. 거기다가 몇을 더한 거예요? 2009년은? 그리고 나서 9를 더한 거니까 and 9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2031년은 2031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니, 선택이에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얘를 두 개를 나눠도 되죠? 앞엔 20 맞아요? 방금 말한 거 베스킨라빈스 31이잖아. 31을 뒤에 쓰면 되죠. 자, 무슨 연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700년대 라는 거는 1701년부터 1799년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17, 그치? 그리고 뒤에 공이 두 개 있다는 거는 뭐예요? 100이죠, 100? 1700 다음에 누구 붙여요? S를 붙여요. 이거 또 뭐야? 90. 그리고 40이니까 T's 쓴 다음에 40에다가 S를 붙여요. 그럼 Y를 I로 바꾸고 ES를 쓰죠. Y를 I로 바꾸고 ES. 여기 뒤에 붙은 S는 뭘 상징한다고요? 무슨 년대를 상징합니다.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직접 안 쓰고 이렇게 잘 안 쓰죠. 보통 이렇게 쓰죠. 그럼 연도 뒤에 S가 붙어있다 그러면 뜻이 뭐라고요? 그 연대, 그치? 1700년대라는 거는 1701부터 1799를 말하는 거예요. 날짜는 서수로 읽어요. 서수. 날짜만. 알겠죠? 일단 5월 24일이라고 할 때는요, 5월을 먼저 말해요. 메이. 알겠죠? 메이. 5월이 메이니까. 그리고 24는 뭐예요? first 또는 뭘 써도 돼요? 21st of May라고 쓰기도 합니다. 됐어요? 말했죠? 못 쓴다고요? 서수를 쓴다고요. 왜냐면은 우리 31일이 있을 때 24일은 몇 번째 날이에요? 그 달에 24번째 날이잖아. 번째라는 거는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 서수를 쓴다는 거죠. 8월, August 9th. 됐어요? 또는 9th of August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연도부터 같이 알 필요가 있는데 요거 외우셔야 되죠. 이거 가끔가다 좀 헷갈려가지고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있으면 안 돼. 알아요? 다 알죠? 7월 뭐야? 네, 됐어요. 네. 자, 근데 연도와 날짜를 함께 읽을 때는 월 1 연도 순으로 읽는다라고 했잖아. 자, 이게 중요한 것부터 말을 합니다. 무슨 순이요? 월 1 연도 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몇 월 달에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21일 날 이렇게 만나기로 했어라는 건 이번 달 21일인지 다음 달 21일인지 알 수가 없잖아. 뭐부터 말해줘야 돼? 몇 월 달인지부터 말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며칠에 만나는지. 근데 여러분들 내년에 만날 건데 갑자기 21일에 만날 거야. 내년 21일. 이러진 않죠. 연도가 중요해요? 연도가 제일 안 중요해요? 평상시 대화에서는 연도가 제일 안 중요해요. 그래서 연도를 맨 마지막에 씁니다. 그래서 2015년 8월 18일이면은 8월이 제일 중요해요. August, 그치? 그 다음에 18th, 그치? 그리고 맨 마지막에 2000, 여기죠? 2015을 써줍니다. 됐어요? 이게 2000 뭐예요? 15년이란 뜻이에요. 됐지? 아까 말한 것처럼 얘를 August of 18th라고 이걸 바꿔 쓸 수도 있었죠? 참고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요 친구들인데 요거를 내가 표로 나타낸 게 좀 있으려나? 요거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우리 많다라는 말을 할 때요, many라는 말도 많다라는 말이고요. 맞아요? much라는 말도 뭐예요? 많다라는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many라는 많다라는 말은 셀 수 있는 명사 앞에서 많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맞아요? 반대로 much는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러면 셀 수 있다와 없다는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어요? 셀 수 있다라는 거는 한 개 또는 뭐라 그랬어? 두 개 이상이라고 했죠? 우리 한 개일 때는 뭐라고 써요? 어나 언을 쓰고요. 맞아요? 두 개 이상일 때는 뭘 쓰죠? s나 es를 쓰죠. 그러면 어나 언이 있거나 s나 es가 있으면 걔는 무슨 명사다? 쓸 수 있는 명사고, 요런 명사 들을 때는 많다라는 말을 쓸 때 누구 쓰라고요? many를 보편적으로 씁니다. number of를 써도 괜찮고요. 맞아요? 근데 셀 수 없는 명사,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반대로죠. 어나 언이 또는 s나 es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안 붙어있는 것들을 말할 거야. 대표적으로 누구 있어? water. 얘는 있어요? 없죠? s 있어요? 없죠? 얘는 무슨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그럼 물이 많다라는 말을 쓸 때 누구 써요? much water. 됐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어떤 애들이야? 이 밑에 있는 것들 셀 수 있으나 없으나 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어? 많다, 많다, 많다. 다 셀 수 없어 또는 셀 수 있어 둘 다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거. 우리 약간의 조금 있는 이란 말은 누구 쓰죠? A few나 a little 둘 다 가능해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거 생각하면 돼. 어가 붙었다는 건 최소 몇 개는 있는 거예요? 한 개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라도 있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은 있다. 한 개 정도라도 약간은 있을 거다라는 약간의 긍정적인 느낌일 때 써요. 야, 내가 돈 조금 있거든?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아, 나 돈 거의 없어. 이 느낌이 아니라, 야, 나 돈 좀 있어. 많진 않지만 돈 좀 있거든? 그럴 때는 어를 써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셀 수 있는 명사일 땐 누굴 쓰고요? A few. 셀 수 없는 명사일 땐 누구 써요? A little. 그럼 뭐, little water, a little water, a few water. 뭐예요? A little water.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약간의 물. 맞아요? 물이 조금밖에 없어요 라는 말을 쓸 때는 a little water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근데 좀 헷갈리는 거 마지막으로 뭐 있죠? 거의 없는. 거의 없다는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앞에 얘는 a few였거든요. 여기서 어가 사라졌어요. 그럼 남아있던 한 개마저도 사라진 거야. 그러면 그 한 개도 없는 느낌이죠? 한 개도 없으니까 이거는 뭔가 있다야 아니면 거의 없다야? 거의 없다라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기존에 있던 이 한 가지도 없는 거거든. 이제 few 하면은 거의 없는, little도 거의 없는. 맞죠? few는 셀 수 있는 명사, little는 셀 수 없는 명사. 이거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방금 했던 거 그냥 풀어 쓴 거야. 이거 뭐래요? many, much, a lot of는 둘 다 많은 이란 의미고요. many는 쓸 수 있는 명사 맞아요? much는 쓸 수 없는 명사랑 쓰고요. a lot of는 둘 다 사용될 수 있다. 그럼 여기 봐봐. 쓸 수 있죠. 누구 쓰면 돼? 쓸 수 있죠. a number of. 그치? time. 시간은 쓸 수 없어요. 그러지 말고요. 누가 없어요? 어나 s가 없잖아. 그럼 쓸 수 없는 거라고. 많은 시간. 그치? 얘는 뭐예요? s가 붙든 s가 안 붙든 s가 없든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거에 모두 쓰인다 그랬죠? 그치? a lot of, lots of, plenty of는요. 뒤에 있는 명사와 상관없이 대충 많다라는 말 쓰고 싶을 때 쓰면 돼요. 넘어가서 수량형 형용사 방금 했던 거 또 정리합니다. A few와 a little은 약간의 조금 있는 이란 의미고요. A few는 쓸 수 있는 명사, a little은 쓸 수 없는 명사랑 씁니다. 여기 보시면 s가 붙었다는 건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어요? 쓸 수 있어요. s가 붙었다는 거는. 그래서 그때는 a few를 쓰고요. 약간 뭔가 토마토가 많진 않지만 조금은 있는 느낌 됐죠? 근데 주스, 요건 딱 봐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s가 안 붙었고 어가 없잖아, 쓸 수 없잖아. 그러면 주스가 조금 있다라는 말을 쓸 때 누굴 써야 돼요? A little, 그치? 자, few와 little은 기존에 있던 한 개마저도 없는 느낌이라서 거의 없는 이라는 의미고요. few는 쓸 수 있는 명사, little은 쓸 수 없는 명사, 그치? tomatos라고 했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는 few를 쓴다라는 건데 아까는 조금 있었으면 얘는 뭐 거의 한 개, 두 개도 없는 느낌이죠, 그쵸? 거의 없는 느낌. 주스가 아까 봐봐, 여기는 요 정도라도 있지만 얘는 뭐야? 더 적죠? 그치? 거의 없는 느낌일 때는 little juice. 근데 이게 약간 있다와 거의 없다라는 거는 절대적이야, 상대적이야? 굉장히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스가 요 정도 남았을 때 얘를 little juice라고 할 수도 있어요. 주스가 거의 없어요, 그치? 누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게 주스가 거의 없다라는 말을 썼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주스 조금은 남았어요. 그치? 약간 남았어요. A little juice라고 써도 된다는 거야. 알겠죠? 이 그림대로 가는 게 아니야. 되게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그럼 우리는 뭘 정리해야 돼요? 얘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이 표를 여러분들이 그 밑에 적어 놓으세요. 없어요. 네, 없어요. 좋아? 그래도 내가 시킬 때 시키고 그리고 안 시킬 땐 또 안 시켜. 성격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꼰대처럼 뭐 시험 끝났는데도 그날 나와서 공부하라고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야. 그럼 시험 끝나고 며칠 그거는 이제 때에 따라 달라. 근데 일주일까지는 너무 길고 보통 주말 끼고 쉬게 해줘요. 그리고 좀 다른 걸로 대체해. 공부시키지 않고 우리 뭐 설명회 같은 거 있잖아. 그럼 좀 설명회를 들으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로 대체를 하죠. 시험지 분석을 해준다든가. 수업 그것도 매번 힘들어. 애들이 수업을 일단 뭐 집중도 잘 안 되고, 그치? 학교 분위기가. 그래서 내가 항상 추천하는 게 뭐야? 우리 학원에 자습관을 추천을 하죠. 학교 분위기는 진짜 막 끝나가려고 그래, 그치? 애들이 뭐 중간고사가 끝난 게 아니라 거의 인생이 끝났어. 거의 이거는 뭐 취업한 느낌보다 애들이 더 난리가 난 거야. 뭐 대학교 합격 느낌이랄까?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거든. 아니, 쉬게는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 우리 한 달 개빡세게 운동하고요. 한 달 완전 망가져서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 초고강도 운동. 초고강도 운동. 얘는 그냥 완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런 아이가 있고요. 2달 동안 중강도 운동을 한 중강도. 어떤 애가 날 것 같아요? 2달 동안 중강도 운동으로 하는 애가 훨씬 더 몸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살려고 하거든. 한 달 내가 이제 내신 대비 열심히 해서 점수 받으면은 이때 졸라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쫙 놔버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리셋이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 봐봐. 한 달 초고강도 운동을 했어. 막 닭가슴살하고 소고기만 먹고, 그치? 근데 갑자기 한 달 동안 과자도 먹고 피자도 먹고 뭐 난리가 난 거야. 그럼 다시 나머지 한 달을 공부하러 돌아와야 돼. 여기로 돌아오기가 쉬워, 어려워? 진짜 너무 어려워요. 지금 여기서 완전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돌아오는데 한 달 만에 못 돌아올 수도 있어. 한 두세 달 걸릴 수도 있어요. 난 뭘 원하냐면 그냥 꾸준하게, 너무 막 가지 말고 그냥 스테디하게 약간 장거리 경주라고 생각을 하고, 그치?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뭘 선호하냐면 우리 입자관이라고 있어요. 자습관. 아니, 관령 스터디 카페처럼 담임쌤이 있거든. 저쪽에 관령 스터디 카페처럼 있어가지고 저기는 애들이 오빠도 하잖아. 되게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물론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사실상 지금까지 너무 해놓은 게 없으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나오거든. 근데 애들이 잘 안 나가. 여기 한 번 들어오면은요, 지금 여기 2년째 다니는 친구도 있어. 자습관만 2년째. 근데 걔 보통 아이들이 한 번 정도는 휴관을 하거든. 하다가, 왜냐면 1학년 때는 애들이 막 놀잖아. 그러니까 나도 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만뒀다가 어떻게든 다시 돌아와요. 어떤 걸 느낀 거지? 내가 혼자 할 수 있구나, 혼자 할 수 없구나? 아, 나 혼자 안 되는 애구나. 이런 거를 나중에 조금 깨닫고 다시 돌아올 때도 있어.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좀 기복이 사라져. 사실 공부라는 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공부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 하다못해 그냥 스마트폰이 공부보다 한 100만 배 더 재밌어요. 이 안에 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 인터넷도 볼 수 있어, DM도 보낼 수 있어, 친구랑 대화도 할 수 있어, 유튜브 쇼츠, 릴스, 그치? 인스타. 요것만 있으면 여러분들 공부라는 거는 손에 안 잡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뭔가 명분이 필요하거든. 나는 사실 의지를 믿지 않아요. 사람의 의지는 되게 소모적이거든. 그거는 여러분들 다 큰 성인들도 그래. 예를 들어보면 강사 초창기 때는 의지가 있을까 없을까? 누구나 의지가 있어. 난 진짜 강사 제대로 해볼 거야, 그치? 학원쌤 제대로 해볼 거야. 진짜 애들 점수 올려줄 거야? 의지를 갖고 오는데 한 1, 2년 지나잖아? 뭐 대충 하지 뭐. 이런 강사가 태반이에요. 의지는 어른들도 소모적이에요. 계속 의지를 가질 수가 없어. 보통 그런 거를 뭐라고 표현하지? 의지가 좀 사라진 거를? 슬럼프. 또 뭐라고 표현해? 슬럼프 말고 또 다른 표현이 있나? 권태기는 아닌데 뭐라고 해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아무튼 그 무슨 태기 있잖아. 무슨 태기. 권태기처럼 뭔가 슬럼프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일관성이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의지를 갖는 것도 중요한데 나는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솔직히 나는 그냥 환경주의예요.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유전 아니면 환경 아니에요? 그치? 보통 이제 유전이 되게 좋은 거를 우리는 뭐가 있다? 재능이 있다라는 말을 쓰잖아, 그치? 공부라는 분야는 재능이, 여러분들 만약에 공부를 해서 내가 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은 해외로 나갔다가 우리나라로 와서 교수를 해. 교수를 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뭐 필지상이라든가 사이언스지에 올라갈 정도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이거는 뭐의 영역이에요? 나는 유전의 영역이 있다고 봐. 똑똑해야지. 왜냐면 교수들 중에서도 좀 똑똑한 교수인 거잖아. 그 분야로 간다면. 근데 여러분들 수능 또는 하남고, 와보고든 양서고든 미사고든 미강고든 거기서 지금 1등급은 10% 안에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11%에 정확히 막 10%죠, 10% 안에 드는 거거든. 여러분들 상위 10% 안에 드는 거는 꼭 재능이 있어야 가능하니? 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실상 공부라는 분야는 유전의 영향이 가장 적은 분야예요. 뭐가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해요. 사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 보다 보면은 좀 이상한 애들이 있어. 그럼 집안 환경이 좋지 않을 가능성도 커요. 아니, 아버지가 맨날 집에서 욕해. 그럼 당연히 그 애도 뭐해? 욕하잖아. 우리 그 금쪽이 아니? TV 금쪽에 나오면 그런 거 보잖아. 부모하고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환경 너무 중요하지. 그 말은 뭐야? 내가 애들한테 얘기하거든? 친구 진짜 중요하다 그래. 여러분들 나이 친구를 좋아할 때, 그 우정충이 될 때예요. 그쵸? 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친구 되게 중요하다. 좋은 친구를 만나라. 좋은 친구라는 건 나를 위로를 잘해주는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친구.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감정적으로 얘를 만나면 항상 재밌어. 유쾌해. 이런 거. 또는 내가 얘한테 좀 뭔가 배울 점이 있어. 나는 그냥 집 끝나면 자꾸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얘는 그래도 복습을 하고 자네? 뭔가 좀 자극받는 거지, 그치? 이런 친구들, 이런 환경. 지금 여기 자습관도 뭐예요? 환경적으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다 공부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나도 뭐 하게 되죠, 그냥? 공부를 하게 되고 기복이 사라지죠, 이러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해놓은 거고, 검색 내가 지금 할 수 있거든요. 대치동에 좀 많은 학원들 있잖아. 많은 학원들 가면은 요즘 독서실을 다 끼고 있어. 관리형 독서실이라고 해서 다 끼고 있거든. 저기 대치동에 시대인재, 두각학원, 내가 있었던 러셀, 메가스터디 러셀, 그런 데는 다 독서실을 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질이 요즘 되게 트렌디한 대치동의 학원은 다 우리 독서실을 끼고 있다. 이유가 뭘까? 공부의 본질은 학원이에요. 학원에서 배운 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 애들이 그걸 안 하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학원에서 엄청나게 운동을 막 시켰어. 첫 번째, 일단은 운동을 잘 안 나와. 있잖아, 회원들 중에서 PT를 끊어놓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 몸 안 좋아지죠? PT를 매번 나오긴 해. 근데 나올 때마다 좀 얘가 좀, 이 회원이 좀 말이 많아. 15개 하라고 했는데 한 7개에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래. 쌤, 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또 이거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몸이 좋아지지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죠? 근데 게다가 그것까지도 오케이 해. 근데 집에 가가지고 오늘 그래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맛있는 거 다 드셔도 괜찮은데 5일 동안은 닭가슴살은 아니더라도 과자는 드시지 마세요 라고 했거든? 가공식품이랑 과자는 드시지 마세요. 근데 갑자기 피자랑 과자를 졸라 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한 3개월이 지났어. PT를 한 300만 원 끊었어요. 몸이 좋아져 나빠져? 하나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조금 체력은 올라왔다? 아니 당연하지.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PT를 받는 게 좀 더 있겠죠.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야? 학원 다니면은 혼자 할 때보다 좀 더 뭔가 강도가 많은 느낌이잖아. 생각보다 달라진 게 없다고.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다 똑같거든. 뭐 그렇다고. 자습관을 어제도 내가 우리 피드백 나가고 있는 거 보고 있니? 학원에서 피드백 나가잖아. 영어 피드백 못 받았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럴 리가 없는데. 부모님들도 못 받으셨대? 응? 줬는데? 드렸는데 왜 못 봤다고 하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학원에 왔으면 잘 돼야죠. 여러분들 여기 썸과 애니를 할게요. 썸과 애니는 둘 다 뜻이 뭐래요? 포인트는 뜻이 뭐예요? 둘 다 뜻이? 약간의 조금의 라는 말이야. 그치? 요거는 뒤에 쓸 수 있는 명사냐 쓸 수 없는 명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포인트는 이거야. 자 여기 보시면은 썸은 보통 긍정문에서 약간의 조금의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애니는 부정문에서 약간의 조금의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됐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 그래서 약간의 옷을 살 필요가 있다. 약간의 옷을 살 필요가 있다. 무슨 문이야? 긍정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개 약간의 음식도 오늘은 먹지 않았어요 라는 거는 긍정문이야 부정문이야? 부정문이죠. 이때는 약간의 조금의 라는 말을 부정문이 있을 때는 any를 씁니다. 이게 1차적인 차이 알겠죠? 아무것도 조금도 안 먹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 그치? 자,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려요. 얘들아, some도 봐봐. 의문문에서 쓰인다. any도 뭐 어디서? 의문문에서 쓰인다. 그러면 똑같은 건가? 라는 거지. 포인트는 이거거든. 권유나 요청을 나타내는 뉘앙스의 의문문만 some을 쓰는 거예요. 그럼 쌤, 권유나 요청이 뭐예요? 라고 하면 이런 거지. 잘 봐. Would you like to have some biscuit? 비스킷 먹기를 원해? 너 이거 먹을래? 라고 뭐 하고 있어? 권유, 이거 권유예요. Give me some coffee? 커피 좀 줄래? 요청하는 거죠? 커피 좀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적을까? 권유 요청이라고? 권유 요청이라고 둘 다 적으세요. 똑같은 의문문이지만 권유나 요청일 때는 some을 쓴다. 됐지? 근데 여기 Do you have any medicine? 약 가지고 있어? 질문하는 거잖아. 야, 너 약 있어? 이런 거는 요청이야? 권유도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냥? 그냥 any. 질문일 때는 any. 기본은 any다. 하나를 더하면은 긍정의 대답을 예상하는 의문문. 이거는 너무 좀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야, 너 되게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very happy. 행복해 보인다. 너 성공했어? 약간의 티켓을 예약하는데 성공 좀 했니? 야, 너 되게 시험 끝났어. 막 웃고 있어. 야, 너 되게 얼굴이 좋다. 야, 너 시험 잘 봤어? 이 말은 뭘 기대하고 말한 거야? 시험 잘 봤을 거라고 기대하고 물어본 거 아니야? 아니 딱 봤는데 현선이가 졸라 웃고 있는 거야. 얼굴이 너무 좋아. 그럼 어떤 느낌이야? 야, 너 시험 잘 봤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뭘 기대하고 물어본 거지? 잘 봤을 거라고 기대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야, 너 티켓 성공했어?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얘는 성공했을 거라고 기대하고 말한 거죠. 우리 긍정문일 때 뭐 쓴다고 그랬어요? some. 그래서 some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의문문일 때는 기본적으로 누굴 써요? 의문문일 때는 기본적으로 누굴 써요? any를 쓰거든, 그치? 근데 지금 얘도 무슨 문이야? 봐봐. 얘도 무슨 문? 의문문. 얘도 무슨 문? 의문문인데 지금 any가 쓰여서 some이 쓰였어. some이 쓰였다는 거죠. 여기서 일부 some이 쓰이는 의문문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조잡해진 거라고. 단순하게 말하면 의문문은 그냥 누구 쓰는 게 맞아요? any를 쓰는 게 맞아요. 조건을 나타내는 if절에서도 any를 써라.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만약에 너가 질문이 있다면 이라고 했거든. 이때 if는 조건이잖아요. 그때는 얘를 any를 써라. 어떤 뭐뭐다. 이건 되게 중요해. 너는 빌릴 수 있어. 어떤 책이라도. 그러니까 모든의 느낌이 있어요. 모든이라고 적을까? 이 도서관에 있는 어떤 책이라도 빌릴 수 있다라는 거는 모든 책을 빌릴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모든의 뉘앙스를 담고 있을 때는 any를 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풀어? 45까지 지금 풀자. 시작.